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실리콘밸리 소개할 때 약 40% 거의 미국 벤처 캐피탈의 반이 실리콘밸리에 모여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스타트업을 하려면 당연히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이 풍부하고 거기에 집중돼 있고, 그래서 다른 곳을 가지 않아도 되고요. 실리콘밸리에 다 모이게 되고요. 그런 자본 유동성, 굉장히 투자가 빨리 이루어지고 또 투자 회수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파이가 커지게 되는 그런 곳이 이제 실리콘밸리인 거죠.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 하면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그쪽에 인도와 중국인들의 그런 영향, 힘입니다.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고요. 인종 전 세계에서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인도와 중국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실리콘밸리는 사실 미국 흔히 말하는 어떤 백인보다도 인도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 자본력 또는 어떤 응집력들이 굉장히 큰 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실 이 응집력은 같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실리콘밸리는 많은 큰 회사들의 여러 큰 상장 기업들의 대표가 중에 인도와 중국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실리콘밸리의 또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건, 실패를 하니까 축하해 준다는 건 아니고요. 스타트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디든지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실패를 하지 않느냐. 오히려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아마 성공 확률이 더 낮을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그런데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다시 바탕으로 삼아서 새로운 걸 또 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또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그런 여유들이 오히려 그 실패를 했을 때, 스타트업을 하다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망하죠. 돈 다 쓰고 이제 제품은 안 나오고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다시 투자가한테 갔을 때, 이거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건지를 잘 또 설득을 하고 공감을 한다면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무슨 나이나 성별이나 어떤 학력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늘 새로 여유를 갖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제가 처음에 그 실리콘밸리 소개를 할 때 첫 부분에서 실리콘은 굉장히 작고 인구도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사실 실리콘밸리는 훌륭한 시험대입니다. 300만 명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기업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그 시장에서, 실리콘밸리 시장에서 내 제품 서비스를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성공을 했을 때 그게 글로벌로, 미국 각처 또는 글로벌로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이 실리콘밸리의 고객들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 동종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빨리 익히고요, 그리고 피드백도 굉장히 빠르고, 그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제품의 테스트베드, 서비스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서비스나 제품들을 볼 때 사실 성능이 다른 곳에 맞는 곳에 비해서 대단히 뛰어나다. 여기서 성능이라면 어떤 속도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게 대단히 뛰어나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 그런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눈에 보이는 디자인,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 UX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보이지 않는 UX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 돈과 인력과 시간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용성이 강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되고 편하고 쉽게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더 많은 사용자를 모으게 되고, 그게 더 또 큰 돈을 큰 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사용자 경험 디자인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엄청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입니다. 이건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디자인과 함께 뒤에서 하는 게 이 데이터 분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제품보다, 서비스보다 이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가 쌓였는지,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고, 요즘 사실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늘 화창한 날씨, 늘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유롭게 일에 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이게 예전에 이제 금을 찾아서, 동부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왔던 그런 정신이 아메리칸 프론티어, 개척자 정신 사실 아직도 살아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예전에는 금을 찾아서 왔지만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기술을 갖고 대박을, 꿈을, 갖고 전 세계에서 모이는 곳이 실리콘밸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있는 것들 얘기했는데 이제, 없는 거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차별, 편견, 권위의식, 혼자만 알고 주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 이런 게, 사실 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건 약간 과장이고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죠. 이런 것들이, 보기가 힘들고요. 있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회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 찾아보기 힘든 것이고요. 정이 없습니다. 초코파이가 없는 게 아니라 정이 없는데, 사람 간의 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기업에서, 우선순위는, 기업의 효율 또는 기업의 성과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조직에서의 어떤 정은, 우선순위가 낮고, 희생이라기면 희생일 수 있지만, 좀 차갑게, 사람도 해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다른 단면이기도 하죠. 또 하나 없는 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가 미국 서부에 있고요. 미국 정부, 그러니까는 대통령, 미국 관공서는 이제 워싱턴, 동부에 있죠. 워싱턴 DC라는 곳에 비행기로 한 5시간, 시차도 3시간 나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리콘밸리가 동부에 형성이 됐다면 지금의 실리콘밸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물론, 실리콘밸리가 처음에 형성이 될 때는, 미국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작용을 했고요. 네. 지금은 거꾸로 실리콘밸리는 기업들이 정부를 돕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초기의 역할과 어느 정도 단계가 올랐을 때 역할이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이들, 세계 각국 또는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처럼 하려고, 여러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을 따라 한다면 사실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게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진짜 빙산의 정말 밑둥, 이 거대한 밑둥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따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빙산의 정말 본체는 밑둥은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요. 중요한 기본 실력 쌓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방하고 또 그걸 나눠주고 공유하고, 그리고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성, 그리고 실패와 상황이 안 좋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끈기를 갖고 그걸 용납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결국은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는,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스타트업 여러 곳에서 활용되는 그런 곡선인데, 스타트업도 많이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투자 여러 가지 자금은 떨어졌는데 제품 매출이 안 오르고, 그래서 사실 이걸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많이 스타트업이 이제 흔히 말하는 실패를 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힘은 이곳에 다다랐을 때 여기에서 이거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본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구조,
환경들이 이제 조성이 돼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마무리 내지는 오늘의 어떤 그 주제. 그러면 도대체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공략할까? 자, 나도 거기 가서 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거를 간단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퓨전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잘 모르실 텐데 구글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회사예요. 검색 엔진입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인데 사실 성능으로 봤을 때는 구글보다 더 낫다고 평가가 됐어요. 구글과 비슷한 시기에 구글의 검색보다 낫다고 평가가 됐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회사가 없어졌어요. 이 회사는 캔사스, 미국 중부, 사실 저도 가지 못해봤는데 캔사스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각광을 받았는데 문제는 캔사스라는 거였어요. 그게 프로퓨전이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졌다면 지금 구글 대신에 프로퓨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캔사스에서 제품 만들었는데 그거를 판매하고 또는 마케팅을 하고 이러한 그 인프라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실리콘밸리와 실리콘밸리가 아닌 곳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정글입니다. 정글에 를 상상해 보시면 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글을 상상해 보면 정글에는 맹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충도 있고 해충도 있고 하지만 그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갖춘 식물들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거는 사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생존을 하는 그 생존 본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정글에 혼자 떨어졌다면. 정글의 법칙은 따로 뭐 정글 법칙 1번, 2번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론 나의 그 힘도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실리콘밸리는 정글로 비유하자면 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요. 물론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살아남는다면 그 어떤 정글에서 먹이사슬에서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프로퓨전이라는 곳이 만들어진 캔사스는 정글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광활한 사막,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 곳. 실리콘밸리는 다양한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정글의 법칙에서 중요한 거는 그걸 누가 갖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서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실리콘밸리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살아남으면 그 생존력은 굉장히 강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실리콘밸리를 생각하신다면 실리콘밸리에서 거기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성장해야지라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거기를 이노베이션 부트캠프, 혁신의 부트캠프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글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혁신의 부트캠프에서 부트캠프가 신병 훈련소잖아요. 훈련소에서 살아남으면 실제 본 업무에 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실리콘밸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다면 그게 실제로 그게 어디에서건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실 때 당연히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움이 될 거고 힘이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정글에 살아남으려면 물론 혼자 떨어져도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난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서로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생각하면서 실리콘밸리를 도전을 하신다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샌프란시스코 그 중심가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하철역에 벽에 붙어있는 광고인데 하겐다즈라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광고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쪽에 왼쪽에 있는 그 광고 문구가 파이썬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광고를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서 광고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이걸 다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좀 이러한 광고가 통할 수 있는 비싼 광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광고를 하지 않을 거고요. 분명히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재밌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피드백 또는 좋은 스마트한 고객들이 있는 훌륭한 테스트베드 그리고 이노베이션 부트캠프 혁신의 훈련소
생각을 하시고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